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우선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 밤사이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충격의 완화와 더불어서 국채 금리의 급락에 힘입어 이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수준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급락이 내려갔습니다. 이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과는 달리 유지될 것이란 발표, 그리고 1월 ISM 서비스 PMI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국채 금리의 급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반대로 1월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해주게 되면서 고용 지표는 밤사이 엇갈린 흐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5%대 강세에 힘입어서 또 빅테크는 실적에 따른 차별화, 종목 장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 재건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전 종전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란 보도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는 우크라 재건주고요. 의료 AI과 그리고 AI 오늘도 역시나 강하네요. 아직까지도 올트먼 효과의 온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의 AI 제약업체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뇌 해면체 기형 치료제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의료 AI 기대감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보안주들 오늘 연일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각종 정보부처와 카카오 그리고 LG U+ 등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 보안주 위로 올리고 있고요. 또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간만에 또 김문수 장관 테마 움직이고 있네요.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이 범여권 대선 주자에서 43.2%의 지지를 얻어내게 되면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 관련 정책들도 교육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오늘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68%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2,525선 막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3거래일 연속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방향 틀어주면서 코스피 지수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 이상 날아올라준 코스닥, 오늘도 약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740선이 바로 눈앞까지, 코앞까지 다가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아쉽게도 외국인은 현재 매물 쏟아내고 있지만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이 순매수력, 지지력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 압력 더욱더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이 3일 연속 외인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 이틀 내리 계속해서 외인의 매수력이 점차 작아지더니 지금 시각은 매도로 돌아선 모습 다시 한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이 오락가락한 시장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하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신청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수익에 시원한 한 방을 더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정말 올트먼 효과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과정에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어제까지 무서운 상승세 보여줬었죠. 저는 이 둘의 약간 상반된 전략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이버는 약간 토종 플랫폼, 신토부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AI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오히려 해외와 글로벌 동맹을 맺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변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참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이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 전쟁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 이 부분들은 제가 설 연휴 특집으로 이야기했겠지만은 글로벌 패권주의를 좀 다투고 있죠. 그래서 신제국주의 구상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린랜드, 그런 그 북극 항에 대한 포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력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통제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무력 점거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좀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마찬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현재 인상을 할 거다 하는 부분들 요구 조건을 들어줬기 때문에 한 달 이제 보류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전혀 이에 굴하지 않는 모습, 보복 관세 같이 맞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히토류 카드까지 이제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이슈 이 부분을 좀 제시했죠. 종전협정 부분들 제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은 약간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인도하고 중동, 유럽의 이 스파이스 항로, 신스파이스 항로에 대한 그 개척기에 좀 해당이 되죠. 이쪽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뉘앙스입니다. 가자지구 어마어마한 투자한 거 봤지 온산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시그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되는데 관세 전쟁 부분들은 협상용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협상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우존스 부분들이 한번 이제 크게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출렁거리고 나서 이 추세 회복, 이 상단까지는 올라줬죠. 조정을 보이고 만약에 이 상단을 넘지 못하면은 횡보 추세로 바뀌는데 이 추세에서를 만약에 넘어가면은 좀 상방향으로 다시 상승이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추세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상방향으로 되느냐 요거는 좀 지켜봤는데 워낙 기세가 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극명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스닥에서도 그 모양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자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오늘 뭐 3일 연속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역회된 숄더 형태 보여주고 있고 한번 최근에 이제 급락 이제 관세 충격의 급락 때문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V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또 잘 가다가 한번 충격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은 최근에 저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정배열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충격이 좀 점점 덜해지는 관점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피 이때가 최고 많이 급락을 했고 코스피가 급락이 계속해서 왔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보다는 힘이 조금 더 이제 강해지는 모습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부터 사실은 종목별 장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 하면 거의 2달 정도 되죠. 그래서 석 달 정도 되면은 완연하게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강세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더 이동을 좀 해줄 수 있고요. 오늘 핵심적인 이슈로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다시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올봉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한번 이 4년, 5년 전에 버블이 한번 타올랐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네이버가 현재 2000년도에 한번 크게 슈팅이 좀 일어났고 버블이 이제 꺼졌던 그런 부분인데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전략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독자적인 엔진도 개발하고 하이퍼클로버 X 개발을 좀 해서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현재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이 편집, 커스터마이징 또는 오케스트라의 개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의 충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픈 소스가 주류를 좀 이루고 있죠. 딥시크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오픈 AI사도 맞대응으로 오픈 소스를 좀 했습니다. 오픈 소스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제일 기뻐하고 맞장구를 치는 데가 카카오죠. 자체 개발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걸 공짜로 푼다니 얼마만큼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딥시크의 충격 때문에 한미 간의 AI의 협업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주로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출발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려는 그런 부분이죠. 작년 8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많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죠. AI 쪽에서는 상당히 후발주자가 되는데 오픈 소스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불이 붙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가 버블이 꺼지는 이걸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삼중바닥 굉장히 충격이 좀 세게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도 쌍바닥이죠. 오랜 동안 고진감래를 하다가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인공지능에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접근성이냐면은 SNS로서 포탈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후발주자이지만은 강력한 생태계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와 유사한 SNS 그룹 숲이라든가 카페24 이런 부분들이 AI 테마를 두고서 강력하게 오르는 것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연동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딥시크발 어떤 충격
이 부분들은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현재 대중화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장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온기가 AI 섹터 그리고 로봇 위주로 돌고 있는 순환매 테마 오늘도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누가 될지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온코크로스, 범양건영, KCS, KC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범양건영을 제외하면 의료 AI, 양자, 반도체, 인터넷 방송 다 오픈 AI, 샘 알트먼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죠. 특히나 여기서 저는 이 구 아프리카 TV였죠. 이 숲이 불과 4거래일 전만 해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신고가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주가가 거의 2배가 됐네요. 예,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온코크로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고 나서 오늘 23% 저점에서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좀 올라와 줬는데 핵심은 온코크로스의 그 테마는 AI 암 진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AI 개발이 가속화되는 밸류션 때문에 크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의료의 AI 쪽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파로사이 바이오, 그다음에 딥노이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AI 쪽의 이제 가속화 부분들의 대장주로서 온코크로스가 계속해서 암 진단 플랫폼으로의 어떤 진화 가능성 때문에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저점에서 10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 번에 좀 충격 조정 부분들이 오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2차 상승을 노려야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시점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재 타이밍상 아니고 후발주 종목이 일단은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AI 플랫폼으로서 진화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이 신테카 바이오하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두 기업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핵심은 뭐냐면 희귀암 진단, 희귀 치료제에 관련된 특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신테카 바이오는 일반적인 임상 플랫폼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덜 올라준 종목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후발주로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 부분들이 조금은 이격이 좀 낮은 부분이죠. 물론 하루 정도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 슈팅이 일어날 수 있고 21선, 61선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좀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이 범양건영 부분들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범양건영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휴전협상 이 부분들이 타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데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들어줬다 하는 가정하에 본다면은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그 다음은 북한 관련된 빅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 사격 이런 부분이 될 수 좀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구상대로 보면은 파나마, 그린랜드, 그다음에 가자지구 전부 다 미국 점령 땅이 되는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점령이란 말은 좀 뉘앙스가 좀 뭐하지만은 개혁 개방 쪽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남북 경협 테마가 다시 한번 떠올라 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범양 건영이 이 대장주로서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모듈러 주택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종목으로 보면은 SY라는 종목이 후발 종목으로서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SY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시세가 안 난 그런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발 종목군들 잠깐 계속해서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한번 큰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KCS라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CS 같은 경우에 여기를 보시면은 KCS 같은 경우에 오늘 7% 정도 오르다가 약간 밀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양자 암호 원칩을 개발을 좀 했던 업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KCS의 어떤 색타주 쪽에 보시면은 이 양자 암호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흐름들 부분들은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후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은 많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아직 한번 크게 출렁을 했다가 2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기존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크게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좀 해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보면은 이 K시텍이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띕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K시텍 오늘 강세로 보이는 것은 요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전공정 장비 부분에서 CMP, 연마공정, 그다음에 세정공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예전에는 이런 세정이나 연마공정은 크게 이제 불필요를 했던 그런 건데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세정이나 연마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갑자기 첨단 공정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딥시크 충격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발에 대한 어떤 충격이지 반도체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어떤 퇴보는 아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이 돼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8% 정도 올라준 것은 이런 흐름의 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 특히 HBM 쪽으로 보시면은 꾸준하게 오늘 대거 이제 반등에서 성공하는 종목군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별하게 HBM 쪽의 종목군 중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한번 크게 충격이 왔고 다시 온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 한번 좀 살펴보면은 수비라는 종목이죠. 수비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12% 정도 올라줬는데 수비라는 종목의 이제 대표적인 그
부분들이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거고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성장 가능성, 이제 국내용만 현재 멈춰지는 그런 부분인데 해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AI 쪽하고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NFT하고 결합이 되면서 파급력이 약간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좀 있죠. 특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다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 번역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언어 극복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이런 그 부분의 1인 방송 부분들이 글로벌화 가능성에 상당히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버추얼 1인 방송 체계도 많이 갖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비란 종목이 대거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연달아 이틀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아니고 이런 종목이 이제 부상 네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이 같이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리얼한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SNS 관련된 부분들 특별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페24, 카페24가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방금 전 만나보신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더 많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상담 창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빛캠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21,000원에 1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4.28% 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네요. 18,560원 선. 현재 히토류 후발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받고 있죠. 재료 자체는 괜찮은데 현재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습니다. 1년 보호 예수, 1년 뒤에나 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좀 약간 엄습해 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세비캠?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면서 2차 전지, 히토류, 이쪽 여러 가지 걸로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본업 부분에서 약간 침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고 드디어 1,000억 원도 깨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약간 이슈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 올봉으로 보시면은 18만 원 가격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마치 바이오 보는 듯한 그런 양상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공장 착공,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됐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이 주력 선발 주자들이 적자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이런 그 파생 부분, 리사이클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천억대이기 때문에 예전의 가격으로 보면은 조 단위가 진행이 됐죠. 근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한 상황이고 폐 배터리가 나오려면 아직 성장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되기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워낙 이 부분에서 또 경쟁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은 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은 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 정도만 여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 매도 관점들 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 14,000원, 그러니까 14,000원 부분이 최저 조점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더블이 이제 간다면 28,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더블까지는 상당히 많이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저점에서 보이다가 조정, 그다음에 돌파 완착 한 번 정도 슈팅하면서 이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거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4,000원 정도가 14,000원에서 진폭이 약 10,000원 정도로 잡으면은 한 24,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에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 한번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000원에서 많이 이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2만 원까지 갔다가 무너졌는데 한 번 정도는 살짝 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 시점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경동 나비엔 생각보다 꽤 자주 들어오는 그런 단골 종목입니다. 79,40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경동 나비엔 상당히 좀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78,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 차트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120일 선바죠. 좀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망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경동 나비엔의 뭐 실적 부분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약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추정치가 좀 되죠. 그래서 이 퍼가 8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의 꾸준한 어떤 상승들이 나타났던 것은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차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좀 다지다가 지금 저점이 한 5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보통 이제 더블이 되면은 10만 원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지 1년 바짝 좋아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그 다음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아지다가 최근에 이제 슈팅, 그다음에 겨울철에 대한 쇠주, 최근에 굉장히 한파가 심해졌던 그런 부분이죠. 이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요소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겨울철에 대한 쇠주 뭐 이거 두 개까지 이제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한 번 정도 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 겨울철 쇠주로서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중기 박스권이 한동안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쭉 반등이 되면은 일단 매도 시점 잡아보셔야 되는데 길쭉 반등이 되더라도 이제 21선에 이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좀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가 이제 7만 9천, 8만 원 되는데 최근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급락이 됐기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거의 한 8만 9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와 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때 마디매매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차트적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테스. 오랜만에 또 들어온 것 같네요. 테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3,400원에 8%.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안 볼 수가 없겠죠. 현재 테스 주가 흐름 9% 이상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 뿜어내고 있습니다. 22,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과 비슷한 이런 양봉 강하게 뿜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눌릴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테스? 최근에 이제 이슈가 폭발을 좀 해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에 그런 부분의 연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증착 장비 이쪽 관련된 어떤 종목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 부분들이 지금 한번 급락이 된 뒤로 그리고 나서 반도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생태계 구축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중심으로 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삼각동맹 체제, 일본 손정희, 그다음에 샘 올트만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1순위가 TSMC입니다. 반도체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술적인 우회 루트를 뚫었지만은 이 첨단 공정에서는 TSMC 다시 말해서 TSMC 부분들의 기술력을 절대적으로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밸류체인을 다각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밸류체인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 또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상당하게 껄끄러워졌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어떤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변경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업체들의 어떤 성장들이 약간 돋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뭐 돌고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어떻게 뭐 트럼프의 전략 또는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대만의 긴장 여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가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테스가 생각 외로 크게 약간 올라줬는데 매수가가 23,400원 정도 되면은 오래전에 좀 사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거의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냉단점이 좀 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저항권을 돌파를 해주고 안착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선이 이제 저점이 이제 13,000원. 원래 이제 더블 가게 되면 한 26,000원까지 가야 되겠죠. 더블까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8부 능선에서 약간 멈춰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가 23,000원 정도가 되면은 저점에서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8부 능선에 멈춰지면은 이 정도 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은 종목 교체 쪽, 왜냐하면 이격을 줄이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등이 됐기 때문에 종목 교체 쪽으로 좀 현재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시장은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산 종목, 특히나 내가 많이 들어간 이 산업군은 오르지 않는 건가 참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개별 종목일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어떤 타점에 대응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수익률이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말 근황 궁금하던 친구였는데 바로 나와줬네요. 29,500원에 70%. 상당히 이 비중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지금 이 시각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자면요. 1.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다행히도 34,000원. 비중이 높으시지만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반등 힘주면서 지금 이 시각 5일선까지 가볍게 돌파하고요. 21선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현재 21선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석화산업이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수혜를 받아가는 점도 있겠고요. 전문가님 또 이 친구가 황화 리튬 생산 판매 이 점이 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친구죠. 예, 전고체 관련된 대장주이기 때문에 두말 나이 없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데모 플랜트까지 생산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제 대장주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약간 들러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심체 흐름들이 있지만 전고체 부분들은 이 정치화 포비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의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만 가지고도 불이 좀 적게 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적으로 완성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복을 하려면은 추가적인 전고체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좀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7조를 이렇게 가면서도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살아 있듯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데모 플랜트 이제 시범 생산인데 얼마만큼 매출이 잡히겠습니까? 다만 이쪽에 이제 특별한 어떤 케미칼 위주 이 전구체 생산에 대한 특화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제 분할까지 좀 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어느 정도 또 확보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 지배력도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은 올라줄 거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 형태가 이렇게 쭉 갖추어지고 있다. 또 시총이 한 1조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26,000원이 저점이었었고, 지금 26,000원에 대한 더블 가격, 그러니까 52,000원이죠. 52,000원에 살짝 넘은 거의 56,000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죠. 100%의 이제 시세를 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거의 쌍바닥.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있죠. 반등을 시도하려다가 다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지만은 이 추세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추세선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5,0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이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좀 해주기 위해서는 이때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격 조정이 갖춰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펀더멘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이 직전 고점의 상단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29,500원인데 지금은 매수가 괜찮죠. 당장 여기까지 바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높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45,000원에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도 한번 이제 두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오스코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200원에 10%. 또 최근 굉장히 좀 말도 많고 그런 탈도 많았던 종목이었죠. 지금 시각 0.66% 살짝 내리면서 30,0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는 다행히 그래도 장대 양봉 크게 한번 뿜어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또 최근에 이 랭라자의 원개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도 아쉽고요. 또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마찰을 투자자들과 빚고 있죠. 예,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급락 사태를 보고 있지만은 본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펀더멘탈을 좀 회복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치과형 권리식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 확고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성장 부분들은 꾸준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차트로 보면은 18,000원이 저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5,000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더블 이상 많이 36,000원이 더블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은 36,000원이 더블 가격인데 더블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뭐 130%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45,000원에서 조정을 봤는데 저점 이게 이제 반토막이면은 22,500원 정도 되죠. 그렇긴데 22,500원에서 멈춰졌다는 것이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이 됐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의 가격선에 보면은 이 급락이 됐던 고점에서 박스권의 중심 가격이 하나의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데 36,000원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36,000원 해봐야 한 20% 장중에 뭐 10몇 % 뜨는 날이 좀 매도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이슈는 2월 첨생법 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급등을 해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36,000원 매도 전략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사인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휠라홀딩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42,6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지금 시각 휠라홀딩스 39,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질문을 주셨네요. 4만 원대까지 다시 오지 않겠지요? 질문 주셨는데 전문가님 타이밍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휠라홀딩스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보시면은 이 휠라홀딩스는 이 반등의 상단 42,500원 여기서 마디 매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 화면 하단 통해서 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지금 바로 핵심 내용 3가지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개미만 사던 이 개인 투자자들만 구매하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기관 탑픽으로 다시 한번 부상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 우려를 덜고 장중 2,5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구글의 악재를 누르고 미증시 3대 지수가 밤사이 일제히 강세 마감해줬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